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자, 오늘 아마 문자 받아보신 분들 몇 분 계셨을 것 같은데, 지금 라이브 방송을 하는 날짜는 2020년 12월 9일 수요일입니다. 어떤 문자냐? 저도 받은 문자인데요. 제가 한번 받은 문자를 한번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읽어보면은, 뭐라고 왔냐면, 자, 민간임대주택법 법령 개정사항 알림 해가지고 국토교통부 민간임대 정책과입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나왔는데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저처럼 내용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문제를 뜩 받으니까 좀 놀래더라고요. 번호는 랜턴 번호로 왔어요. 자, 그 내용이 뭔지 살펴볼 건데, 오늘 자료의 원본은 국토교통부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국토교통부 이 자료를 보시려면은 검색창에서 국토교통부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홈페이지에서 맨 위쪽 메뉴를 보면은 보도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쪽, 여기는 지금 다른 쪽인 것 같네요. 아무튼 제가 받은 링크로 오면은 이제 곧바로 가는데, 어쨌든 국토교통부에 가면은 이제 요런 이제 자료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 임대, 거주 임차인의 알 권리 및 보증금 보호가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자료는 진작 나왔어요. 배포일시 2020년 11월 30 월요일 나온 지는 꽤 됐는데, 요 자료를 링크를 주면서 문자로 보내니까 이제 임대사업자 하시는 등록 사업자 입장에서 이게 뭐야? 라고 약간 놀래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044-201-4477과 4472로 전화하시면 되긴 하는데, 사실 바쁘신 분들이시죠. 그래서 연락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이게 좀 이슈가 되거나 궁금하면 전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되게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긴 하는데, 오늘 한번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설명드리고, 정말 좀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담당하신 분한테 연락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관할 지자체 주택과 가면은 담당자 하면 아마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서가 아니고 뭐 서울로 치면은 구청으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좀 아신 상태에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등록임대의 거주 임차인의 알 권리 및 보증금 보호가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두 가지인데, 그냥 임대주택이 아니고 등록한 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그러니까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의 알 권리, 그리고 그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이제 강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임차인 분들이 더 잘 보셔야 되겠지만, 임대인, 특히 등록임대 사업자, 주택임대 사업자 하시는 분들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한쪽이 권리가 발생하면 다른 반대쪽은 의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이 세상사 이치가.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주택임대 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그 의무사항을 잘 지키셔야 되겠죠. 우리가 항상 의무사항을 안 지키면 뭔가 페널티가 옵니다. 페널티.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한번 좀 잘 보시면 좋겠는데,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 내용 4가지를 앞에서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내가 다 아는 내용이야 그러시면은 안 들으셔도 되고,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해 그러면은 저랑 같이 계속 들으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12월 10일부터 시행이 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령 주요 내용인데, 자,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임대주택 탐색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 임대주택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 등기에 등록 임대주택을 부기 등기해야 된다. 근데 이게 의무사항으로 부과가 된다. 그러니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 물건이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고 내가 주택임대 사업자라고 하면은 가장 처음부터 다른 게 뭐가 있죠? 표준계약서 써야 돼요. 표준계약서. 일반 그 부동산에서 흔히 우리가 썼던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 전월세계약서 그거 쓰시면 안 되고요. 표준계약서로 써야 되는데, 일반 계약서는 한 장이면 끝나죠. 근데 뒤에 뭐 이것저것 붙는 거는 부기적인 거고. 근데 저 표준계약서가 한 7페이지인가 8페이지인가 그래요. 엄청 양이 많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앞에 뒤에는 물론이고 중간에 임차인 동의라든가 뭐 확인서 받는 것도 있어요. 그거 안 하면 또 과태료고 물론 이제 관할 구청에서 빠꾸시켜 버려요. 아 좀 표현이 좀 그랬네. 다시 돌려보내 버려요. 그러는데 그것마저도 부족하다. 그것마저도 부족하니까 아예 그 등기부 등본 소유권 등기에다가 이거 등록 임대한 물건이란 걸 명시해라. 추가 기재해라. 이걸 이제 부기 등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면은 우리 계약하시면은 아시겠지만 그 계약하는 당일날 전세나 월세 잔금 치르는 당일날 부동산에서 뭘 합니까? 등기부 등본 떼잖아요. 그럼 얘가 띡 하고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부동산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할 거예요? 네, 여기 임대인분 여기 오셨고요. 임차인분 여기 오세요. 여기 오늘 아침에 뗐는데 뭐 다른 뭐 저당권 없고 대출 받은 거 없어요. 안심하시고 들어오시고요. 요런 모양이었잖아요. 근데 거기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죠. 자, 이 물건은 등록 임대주택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제 아무리 대충 넘어가려고 해도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딱 표시하면은 그럼 이거 등록 임대주택이 뭐가 달라요? 라고 이제 임차인이 물어보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략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의무 임대 기간 뭐 8년 10년이고요. 계약갱신 당연히 보장되고요. 중간에 임대료 5% 이내로 증액해야 됩니다. 이제 요거를 다 알려주는 거죠. 사실 이게 표준계약서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임대인이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내가 설명 잘 받았다고 사인을 해야 돼, 임차인이. 그거 그냥,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 아무거나 사인하시면 안 돼요. 내가 설명 잘 들어야 되고, 만약에 설명을 내가 제대로 안 들었다 그러면은 당당하게 설명해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자, 근데 딱 등기하는, 이거 들어간 순간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가 나올까요? 수수료 주겠죠. 야, 이제 셀프로 하거나 아니면 법무사 맡기거나. 그래서 뒤에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이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날짜 만기가 다 돼서 임차인이 나가야 되는데 반환하지 않았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등록 말소를 시켜버리고 이제 그 다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동안 받았던 세제 감면액의 환수도 가능해진다. 야, 이제 이게 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8년을 뭐 중공공, 지금은 이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바뀌었는데 8년을 내가 등록해서 이렇게 쭉 가져가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장투공 50% 같은 거 중간에 만약에 거의 다 8년 동안 정말 고생 해가지고 했는데 막판에 저걸 삐끗 잘못해가지고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받았던 세제 감면액, 뭐 종부세 합산 배제 이런 것들 다 환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 3번.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등의 적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지자체장의 임대차 계약 보고 요청에 수차례 불응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이거를 만약에 5% 이내로 해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넘겼다. 근데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뭐 좀 이중 계약을 하거나 뭔가 좀 나쁜 방법을, 불법적인 걸 썼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자체장, 관할 지자체장이 임대차 계약 뭐 보고를 하세요. 아니면 뭐 사실 확인을 뭐 알려주세요. 했는데 거기에 불응을 했다. 혹은 거짓으로 보고했다. 그러면은 그 부실 사업자에 대해서도 등록 말소 및 세제 감면액 환수 등이 가능해진다. 아까 2번하고 비슷한 거죠. 자, 그리고 4번 보세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내년 이제 8월 18일부터 의무사항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때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으로 기존에는 감정평가만 됐어요. 그럼 내가 이거 감정평가, 줄여서 감평이라고 하는데 이걸 내가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당연히 공짜로 해주겠습니까? 돈 들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감정평가액 외에 공시가격 또는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게 4개가 주요 내용인데 막상 이 4개 중에 1번 빼고 2번, 3번, 4번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잘 알아야 돼요. 주택임대사업자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히려 이 방송은 임차인도 알아야 되지만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계시는 임대인이 더 많이 알아야 될 것 같다. 여기까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아는 내용이구만 하시는 분들은 뭐 이후에는 안 들으셔도 되고요. 이거 뭔 소리야 도대체 그러시면은 저랑 한번 같이 좀 더 보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좀 세부적인 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어쩌고 저쩌고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그냥 배경 약간 좀 그 앞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거 이제 자료 제가 링크 드릴 테니까 제 텔레그램 방에서는 이미 원본을 드렸죠. 그래서 꼼꼼히 그냥 문서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문서 보면 끝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대한 거 하나하나 읽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 바쁘시기 때문에. 자,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세부 내용 이제부터 하나씩 볼 건데, 자, 임차인에게 정보 제공 확대를 하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시키겠다. 그래서 첫 번째, 등록 임대주택 부기 등기 의무 도입. 그래서 등록 임대주택은 예비 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가 있도록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해라. 요거 아까 우리 봤었죠? 자, 그래서 세부사항 보세요. 등록 임대주택 부기 등기 세부사항. 자, 시기. 법 시행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은 지체 없이. 그러니까 12월 10일 이후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곧바로.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법 시행 전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은 시행 후 2년 이내에, 그러니까 2020년 12월 10일이니까 2년 이내니까 2022년 12월 10일 부기등기하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2022년 12월 10일 전에 자동 말소되는데 혹은 자진 말소 할 건데 그러신 분들은 안 해도 되겠죠. 등록 임대주택에서만 해당되니까. 그렇지 않고 뭐 8년, 10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저거 해야 되는 거죠. 자, 등록 임대주택의 부기등기 표기사항. 자, 뭐라고 표기해야 되냐? 이 주택은, 자, 좀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민특법의 제43조 1항에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라는 말을 써야 된다는 거죠. 요걸 표시하라는 거죠. 그래야지 임차인 입장에서 내가 이 제도를 당연히 모르겠죠. 임차인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이걸 보면 임대사업자가 계속 임대를 해야 되고 임대료 증액 기준 준수해야 되구나.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좀 다른 얘기 할게요. 뭐 임차인이 아니면 임대인이 뭐 그냥 나 들어가 살 거니까 등록 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나가라 막 그러신 분이 계시는데 등록 임대주택 그거 못하죠. 임차인 동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임차인분이 저 계속 살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의무 임대 기간 동안에. 아시겠죠? 자, 만약에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부기 등기를 의무 위반했을 때 500만원 이하 과태료. 1차 위반은 200만원, 2차 위반 400만원, 3차 이상 위반은 500만원. 뭐 괜히 이런 거에 쓸데없이 돈 내시면 안 되시겠죠. 자, 그리고 부기등기 말소는 언제 하느냐?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은 부기등기 말소 신청을 해야 된다. 이거는 빨리 해야 되겠죠. 내가 그는 공적 의무사항이 없는데 괜히 남아있으면 불편하니까. 어쨌든 임대인 입장에서는 의무사항이 하나 더 생긴 거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요걸 통해서 좀 더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생긴 거죠.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주택임대 사업자 분들 중에 일부가 저걸 좀 악용하는 케이스가 있어서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임차인한테 설명 다 해줍니다. 제가 먼저 알아서. 제가 알아서 설명 다 해줍니다. 그냥 의무 임대 기간 동안 편하게 사십시오. 그냥 그럽니다. 어디에 가서 하느냐? 자, 1번 관련된 내용 그냥 곧바로 볼까요? 뒤에 이제 참고사항이 있는데 말 나온 김에 계속 반복되니까 한꺼번에 보자면은 부기 등기 절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내가 셀프로 하겠다. 셀프로 하면은 오프라인은 등기소에 방문하셔야 되고요. 아이고, 이래서 사업자죠. 누가 주택임대 사업자를 꽃밭이라고 했습니까? 도대체 할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사업자이면서 여기에 대해서 세금 신고 납부 의무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뭐 필요서류, 신분증, 임대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그리고 인감도장해서 예상 발생 비용 15,000원이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고요. 자, 온라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는데 뭐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아닌가? 이거 공인증인서라고 되어 있네? 이런 게 있나? 좀 오타에 민감한 제네시스입니다. 자, 그래서 공인인증서인 것 같고요. 공인인증서 또 내일부터 없어지지 않나? 자, 어쨌든 요거 해가지고 뭐 이게 절차가 이렇게 있는데 딱 봐도 엄청 복잡하죠. 저는 그냥 제가 등기소 가서 하든지
아니면 저는 그냥 아는 법무사 그냥 시키든지 하겠습니다. 자, 법무사에게 등기 신청 의뢰하는 경우 법무사 위임장 등을 작성해서 처리하는데 법무사 보수 기준에 따라서 아우 이것도 비용 좀 들겠죠. 근데 어떡합니까? 의무사항인데. 아휴, 해야죠. 아무튼 요거 놓치지 마시고요. 이제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곧바로 해야 되고 그전에 이미 등록하신 분들은 2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이제 첫 번째에 대한 세부 사항이었고요. 두 번째, 임대주택 권리관계 정보 제공 의무가 좀 더 강화가 되는데, 자, 이제 뭐 구구절절히 쓰여 있습니다. 자,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 임대인 임차인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해서 말을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 임대인이 알고 있는 정보보다 임차인이 알고 있는 정보가 더 적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 체납 여부, 선순위 보증금 이런 정보 제공 의무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 제가 이해는 되는데 이 과태료 좀 낮춰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마스크 안 쓰면 10만 원 아닌가요? 근데 여기 500만 원이야. 50배 더 잘못했다는 건가? 아, 이게 좀 그래요. 아무튼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자, 어쨌든 특히 이제 아마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아마 더 들여다볼 것 같은데, 다가구 주택 등 동일 주택의 둘 이상의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추후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것들을 먼저 볼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등록 임대주택의 단독, 다중주택, 다가구인 경우에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임대차 계약 시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2번 부기 등기하는 것도 딱 보자마자 셀프 어렵잖아요. 온라인, 제가 좀 특정 조직을 말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온라인으로 뭔가 작업할 때 법원 사이트만 가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요즘에 잘 안 쓰는 액티브엑스 진짜 옛날 거하고 정말 저도 힘들어하는데 이거 단독, 다중, 다가구 이거 되게 좀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시잖아요. 아, 이분들 진짜 좀 너무 힘들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좀 여기에 대한 것들 좀 개선하는 방향은 좋은데 좀 이게 행정 서비스가 좀 잘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이분들이 좀 가면 좀 쉽게 좀 되면 좋겠습니다. 좀 아주 저렴하게 좀. 그게 좀 개인적인 소망인데 어쨌든 아파트보다 이 단독 다중주택 특히 다가구 이쪽에 좀 이런 사고가 좀 상대적으로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더 강화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볼까요? 이제 큰 2번이 이제 임대사업자 의무 준수 확보를 위한 제재 강화인데 아까 그 정보 제공도 그렇고요. 여기 이제 보증금 미반환 그리고 임대차 계약 미신고 요거 공적 의무 미준수 요거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자, 어떤 내용이냐면 보증금을 만약에 미반환했다. 그래가지고 임차인이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은 등록 말소 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임대보증금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만약에 지연해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명백히 발생해야 됩니다. 명백히. 이제 거기에 대한 기준은 이제 관할 지자체에서 하겠죠. 자, 그러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지자체장이에요. 직권으로, 요 말은 이제 무서운 거죠. 임대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자, 여기 이것도 무서운 건데, 그 다음에 뭐예요? 임대 등록이 말소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말소가 되면, 사업자가 그동안 제공받았던 세제 감면액도 환수 조치된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잘 임대를 하고 공적 의무를 지키다가 한두 번 잘못하면, 그냥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다 토해내야 되는 그런 게 있겠죠. 왜 이렇게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따 제 생각 말씀드릴 테니까. 자, 이때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라 직권 말소가 가능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적어놨죠. 첫 번째,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야, 이제 이렇게 좀 돼야 명백하게 이제 피해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자,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 어떤 게 더 현실적입니까? 소송 가겠어요? 소송보다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케이스를 임차인이 명백히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봐서 말소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 예측할 수 있어요? 앞으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더 많이 생길 거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임차인 입장에서 뭔가 이슈를 제기하게끔 홍보도 하고 이게 좀
유도를 할 수도 있다. 그게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해라 라고 많이 나올 거예요. 제 예상이지만. 그게 이제 좀 나쁘게 보면 임대인하고 임차인 약간 싸움 붙이는 거죠. 어찌됐든 저런 거가 있으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전세금랑 너무 많이 올려받는 경우 있죠.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저것 때문에 문제 날 수 있어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욕심내면 안 된다고요. 자, 그리고 임차인 분들도 좀 이게 임대인 좀 입장 좀 생각해 주시고, 임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좀 잘 좀 지내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게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얘기인데, 정부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결국에는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물건에서 공급을 내줘야 되는데, 그래서 자동 말소를 만들었잖아요. 민간 단기 4년하고 8년 아파트 장기하고. 근데 이걸로 부족하다는 거죠. 올해 한 40만 채 정도가 자동 말소가 됐는데, 그러니까 자진 말소하면 뭐 양도세 중과 배제도 해줄게, 거주택 비과세 특례도 해줄게 하는데, 무조건 자진 말소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그래 보증금 미반환 하거나 이렇게 공적 의무 잘못하면 내가 직권으로 해버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판을 잘 보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결국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시중에 지금 시장에 공급이 충분히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자,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 공적 의무 미준 수식 등록 말소 관행, 요것도 또 나왔죠. 자, 임대사업자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적 의무를 준수해야 되는데, 일부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아서 등록 임대주택의 취지를 훼손하고 투명한 관리를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거 의외로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임대차 계약에서 조건이 하나라도 바뀌면 무조건 신고하세요. 진짜 중요해요. 새로운 세입자가 임차인이 오거나 그럼 조건 바뀌었잖아요. 신고해야죠. 금액이 바뀌었거나 기간이 바뀌었거나, 그럼 묵시적갱신은 임차인 동일한 사람이고 금액 똑같잖아요. 근데 기간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저는 해요. 그냥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으니까. 제 관할 지자체 담당자들은 다 하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해버려요. 뭘 그걸 고민을 하고 괜히 리스크를 내가 떠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신고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혜택을 받는 만큼.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계약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 미신고에 따른 지자체의 보고 요청에 누차 불응한다. 뭐 3회 이상, 그리고 거짓으로 보고했다. 이거는 조금 극단적인 케이스긴 해요. 대부분은 저렇게 안 해요. 예, 대부분은 내가 몰라서 그냥 안 한 거지, 요거는 좀 지자체가 막 보고를 하는데도 안 하고 거짓으로 보고, 이거는 아주 극히 일부예요, 일부. 예,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말소시키겠다는 거죠. 이거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만큼 혜택을 받는 대신에 의무상은 해줘야 되니까 항상 권리와 의무는 같이 따라다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만 하면은 좀 약간 주택임대 사업자 너무 힘들까봐, 자, 등록임대 사업 지원 및 기타 사항이 있는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할 때 적용사항 보완 가지고 아까 나온 것처럼 감정평가액으로 보증보험 금액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공시가격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하고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요건을 정비해가지고, 요거는 좀 잘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1개월 안에 취소를 하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자에게 장기간 임대 의무 기간 준수 의무가 부여되니까 10년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등록 말소 허용 기간을 3개월로 연장해줬어요. 이건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알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신규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은 저 3개월 안에 등록 말소가 되는데, 내가 이미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고 그 사이에서 추가로 내가 한두 개 넣었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저거 3개월 안에 취소가 안 돼요. 좀 어려웠죠. 좀 어려웠죠. 이거는 좀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자, 안 해보신 분들은 요거 잘 모르는데, 자, 사업자 취소. 자, 이거 뭐냐면, 기존에는 1개월 안에 취소가 가능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지금부터는 3개월 내에 이렇게 취소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딱 갔는데, 이 산이 아닌가 봐. 그러면 취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0년, 한 번 묶이면 10년이나 가야 되기 때문에, 3개월 1개월은 좀 짧다. 3개월까지 내가 봐줄게. 요거는 됐어요. 요거는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경우는 이제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한 케이스예요. 근데 이미 기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여기에 추가하는 케이스 있죠. 이 추가하는 케이스는 제가 알기로 3개월이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제가 취소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힘드셨던 분이 제 주변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세무서에 물어보는 게 아니고 관할 지자체 주택과에 물어봐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등록 이후 체결한 계약이 있는 경우에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임을 사전에 알고 계약한 임차인의 신뢰보호를 위해 등록 말소 신청 시 임차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였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요것 때문에 이거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못 깨는 케이스인데, 자, 만약에 미등록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가족이나 본인이 실거주하러 들어가면은 임차인이 나가야 되는 거죠. 보증금 내주고 하면. 그런데 등록 임대주택은 내가 실제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등록을 했기 때문에 공적 의무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해도 이건 못 깨요. 임차인 동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잘못 알고 계신 분이 계시고 잘 알고 계시는데 악용하는 케이스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계약금을 막 먼저 준대. 자기가 돈이 생겼다고. 그래서 나 들어가야 되니까 너 집 알아봐야 되니까 내가 계약금 줄 테니까 먼저 받아 하는데 받으시면 큰일 나죠. 그거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알고 있다면 좀 악용한 거죠. 그럴 때는 임차인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등록 임대주택은 제 동의가 있어야 매도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두 개 구분되시죠? 자, 아무튼 뭐 뒤에는 별로 이렇게 중요한 거 없고요.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민간 임대주택인데 여기 보면 이제 공공지원 민간 임대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두 유형의 공적 의무의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원래 기존에 있던 날짜부터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변경하고 나서부터 이제 들어간다 그 내용인데 저도 공공임대주택은 안 해봤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좀 하도록 하죠. 여기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임대 의무 기간 중에 말소 가능한 요건은 자, 임대 의무 중에도 불가피한 상황 변경으로 인해서 유지가 곤란한 케이스 있죠. 자, 임대인분들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은 이때는 기존의 세금 감면분 추징 없이 말소 가능한 사유로 구체화했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상황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세부 사유는 첫 번째, 재개발, 재건축 등 사유로 인해서 민간 임대주택인 건축물이 철거되었다. 그러면은 임대 자체를 하고 싶어도 못하죠. 자, 그런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이제 이것까지 가면은 너무 늘어지기 때문에 제가 다 벌써 지금 30분 넘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으로 만약에 저게 말소가 되면은 이때는 자진 말소, 자동 말소가 아니라 직권 말소가 돼버려요. 자, 그런데 내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등록을 해놓고 내가 거주하고 있는 거를 거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쟤 때문에 거주택 비과세 특례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직권 말소니까. 자, 제가 설명 못 드려요, 지금. 그냥, 이런 경우에는 안 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세무사 찾아가세요. 예. 그 조문에 2개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임대사업자의 상속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거나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돼서 기존의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상속인이 내가 이걸 이어받아야 되는데 무슨 사유가 있어가지고 나 못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부득이한 케이스, 사업을 운영 못하는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커피숍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러면 사업이라는 게 접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손실 보고, 맞죠? 주택 임대 사업자예요.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접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하느냐? 지금 보면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뭐 상속인이 뭐 지위승계 거부 이런 게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은 경제적 사유 때문에 접을 수도 있는데 그 경제적 사유가 그냥 힘들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뭐라고 나있냐면 뭐 2년 연속 적자, 그리고 뭐 12개월 이상 공실 막 이런 게 있어요. 막 듣기만 해도 막 눈물이 앞을 가리잖아요. 그런 케이스에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거 임대 못하겠다 하고 지자체에 건의하면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일부 예외적으로.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관할 지자체마다 기준이 약간씩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읍소를 했는데 어떤 데는 아 그러세요? 그럼 말소해 드릴게요. 아무 문제 없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또 그게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이거 다 지금 말해버리면은 관할 지자체 지금 담당자 이상해질까봐 제가 말 못하는데 제 강의를 많이 했잖아요. 제 수강생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했는데 서울시 A구는 말소를 시켜줬는데 B구는 안 됐다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좀 하고 더 좀 깊숙한 이야기는 제가 지금 벌써 시간이 40분이나 돼서 이렇게 많이 갈 줄 몰랐어요, 저도. 네, 그래서 좀 우리끼리 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 멤버십 특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저도 너무 불특정 다수한테만 가면 좀 그런 게 있어서 아시겠죠? 네, 그건 좀 양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좀 상세하게 봤고요. 나중에 제가 멤버십 특강에서는 아예 주택임대 사업자만 별도로 한번 짝 하긴 할 거예요. 되게 이슈들이 많아요. 이번 첫 번째 특강은 2021년 이제 바뀌는 개정세법으로 제가 했고, 이미 레포트는 제가 올려드렸고, 그거 예습 잘 하세요. 그리고 이제 특강 때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해서 이제 설명 드릴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입하는 시간과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얻어갖게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되게 좀 영상이 많이 길었는데,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하는 멘트죠. 네,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